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주주님들. 이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, 이 안티-FcRN 적응증을 확대 준비 중에 있고, 임상, 이상 생략을 하면서 이 3상까지 한 번에 가려고 하는 이 전략이 있는데요. 이 안티-FcRN에 대한 이런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, 앞으로 이 한올 바이오 파마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나기 위한 이 모멘텀이 어떤 건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제 6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 뉴마티스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, 여기서 경쟁사 약물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반영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제 보시면 이게 비브가르트라는 약물인데,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의 가장 큰 이 경쟁자라고 전해집니다. 죄송합니다. 이제 비브가르트가 필리핀디 실린지 이 테드 임상 3상까지 진입을 했는데, 근데 제일 웃긴 거는 이 비브가르트가 임상 2상을 진행한 바가 없어요. 그 이유가 경쟁사 이뮤노바트의 이 1401의 이제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임상 이상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이 3상에 돌입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즉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이 임상 과정을 어떻게 짜느냐,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한 번 더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시면 좋겠죠. 그래서 이 한올 바이오 파마 또한 이 안티 이 FcRN 같은 경우 임상 2상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하려는 이 전략을 짜고 있고, 또 한올 바이오 파마가 이 후발주자로서 이 경쟁사가 미리 이 POC 입증한 이 적응증 확대 부분에 있어서, 이제 POC가 이제 개념 증명인데, 이런 부분에서 이 3상으로 진입 가능해진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 이 적응증 확대를 또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, 이 부분에 따라 2026년까지 적응증 추가 확대를 노리면서 여기서 또 모멘텀이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, 이 안티 FcRN 같은 경우 이제 항체 매개 자가 질환입니다. 이제 면역 글로빈이라는 이 모체가 있는데, 이 모체에서 자손으로 전달되는 이제 유일한 항체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단기 수도 면역을 이제 유발하면서 이 면역 글로빈만을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감소를 딱 시켜가지고 이제 혈액 내에 이 항체 수준을 감소시키는 이제 타겟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뭐 바이러스, 뭐 이렇게 세균 같은 게 있어요. 우리가 뭐 이제 물리쳐야 되는 질병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타겟을 순조롭게 나아간다라고 좀 간단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안티 FcRN 시장 자체가 현재 좀 이 시장 자체가 좀 이렇습니다. 뭐라 해야 될까요? 이제 경쟁사의 임상,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, 이상하고 이제 A 결과가 있고 B가 있다고 하면 A에서 이제 이상이 또 진료가 끝났잖아요. 그럼 이상에 대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데이터 더 좋다, 그러니까 이 삼상 진입까지 바로 하겠다라는 이런 좀 시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또한 이 경쟁사 이상 결과를 토대로 이상을 생략을 하고 이 3상까지 진입을 하려는 이런 전략이 있고, 적응증 확대 준비 중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후발주자로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아겐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경쟁사의 이 약물입니다. 현재 이 약물을 같은 경우가 현재 이 한올 바이오 파마의 가장 큰 경쟁사라고 하는데, 여기서 유리한 데이터를 또 가져올 경우 추가적인 이 모멘텀에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삼상 진입 전략과 그리고 이 적응증 확대 부분에 있어서 이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, 여기에 대한 이 기대감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유럽 이 류마티스 학회가 6월 달에 열리는데, 이제 경쟁사의 약품 이 존스앤존슨의 쇼그렌 증후군의 이 개발 의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쇼그렌 증후군에 대해서 임상 3상 성공률이 나올 경우 여기에서 이 기대감이 또 즉시 부여될 수 있다는 부분과, 이제 올 가을에 이 그레이부스 병에 대한 이 디테일 데이터와 그리고 이 이브노마트 1402에 대해서 임상 개요를 발표할 예정인데, 이런 부분에서 이 한올 바이오 파마가 이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 이 차트 상황을 보면
여기서 크게 조정을 받고 다시 우상향하는 이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지속적이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. 보면 저항대가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좀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. 그래서 이 소화를 하면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이런 여부도 우리가 함께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, 이런 흐름에 따라 우리가 6월달 그리고 가을달에 나올 이 데이터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임상에 대한 이 개요 발표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속적인 저항대에서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, 이 정별 추세 또한 상승 추세에 있고 여기서 하락 후 다시 한번 더 정별과 함께 강한 힘을 받고 주가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. 현재 주봉으로 봐도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강한 저항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, 그래서 이 구간에 현재 소화하면서 좀 올라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과, 현재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오고 주봉으로도 정별 패턴의 구동 크로스 나오면서 좀 추가적으로 힘을 받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지속적인 이 상승 추세에서 이 구간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주가가 내려올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현재 이 구간이 저항 라인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냐면,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 이 저항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, 저항대가 아닌 매물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기 구간에 이 매물대와 그리고 그 다음 구간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 지속적으로 받쳐주었던 이번에 지지 라인을 우리가 함께 좀 눈여겨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무엇보다 현재 구름대 안에서 추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, 그 다음 서서히 올라가면서 지속적인 이 상승 추세를 밟고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 구간에 이 저항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 구간의 저항 라인을 좀 다시 한 번 더 돌파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상 이 한올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한올 바이오 파마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내용이 좀 어려운 요소가 있었는데 이 다음 시간에 더 쉽게 풀면서 이 FCRN에 대한 이 경쟁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, 여기서 한올바이오 파마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